징계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징계 사건의 통보, 감사원에서 조사를 개시했다 하는 통보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됩니다. 아래를 보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통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징계 절차는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다 이런 개시 통보를 받으면은 반드시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도 징계 사항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기관도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보니까 파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면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해서 뭐 감봉을 때렸다. 그러면은 이미 감봉이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파면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일선 기관에서는 무조건 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하고는 서로 이제 다른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 사안을 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뭐 해임이라든가 파면 그런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면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은 그 처음에 했던 파면을 취소를 하게 되겠죠. 자, 경찰기관장의 요구입니다. 공무원 징계령이 있는데요. 자, 경찰기관장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그리고 하급기관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같으면은 경찰청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또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청에만 열리기 때문에 하급기관의 시도청장이 총경 경정에 대해서 징계를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거나 또 하급기관에서 요구를 받게 되면은 징계 의결 요구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하급기관의 장은 자기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면은 상급기관에다가 그러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겠죠.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러한 요구 신청을 할 때는 중징계를 해주시오 혹은 경징계를 해주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감사원의 경우는 예외인데 감사원은 아예 딱 찍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면해 주시오 혹은 뭐 감봉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감사원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할 때는 그 요구한 그 요구서를 사본을 해서 대상자에게도 보내줘야 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면은 안 보내줘도 되겠죠.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그 소속 기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경찰서 직원이 동작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동작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그 형사처벌 절차는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 징계에 대해서는 동작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로경찰서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소속 기관 경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원소속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서 통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통지를 받은 원소속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 됩니다. 혹은 뭐 상급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30일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자, 아까 위에서 한번 볼 때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했죠. 인정을 안 했다면 몰라도 적어도 감찰 조사 결과 인정을 했다면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소속인 경우에는. 하지만은 다른 소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소속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3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30일 동안 뭐 좀 검토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유를 주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유엔에서는 이제 어떻게 의결하느냐. 먼저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겠죠. 유엔의 개최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좀 헷갈리는 게 감찰 조사할 때는 그 출석 통지를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일과 5일을 바꿔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최종적이고 공식적이고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5일 정도로 더 길게 여유를 줘서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조사는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때는 조금 짧아도 됩니다. 3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받으러 5, 3 이렇게 5와 3을 기억을 하고, 긴 것은 징계위원회, 짧은 것은 감찰조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사유가 됩니다. 취소사유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를 했는데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혹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서면으로 바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석 통지는 3회 이상 이런 말이 아니죠. 출석 통지를 한 번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출석 통지서를 받고서도 안 나오면은 서면으로 하면 되는데, 소재가 불명한 겁니다. 그러면 출석 통지 자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관부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잠수를 탄 겁니다. 상당히 괘씸하죠. 그래서 게재한 날, 그날부터 10일이 지나면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잠수를 탔으니까 괘씸합니다. 그래서 징괘씸하죠. 심에서 10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경과되면은 송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카운트는 게재한 날부터, 관부에 나온 날부터 당연히 카운트가 되겠죠. 게재한 다음 날부터 카운터가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죠.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잘 못 골라내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게재일이나 다음일이나 그냥 비슷하게 읽고 지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보면은 행정절차법에 공시 송달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공시죠. 공시는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공시생들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면은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10일이고 이때는 14일이죠.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하려면은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바꿔내죠. 징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주문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위원회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평소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징계 의결 요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단순히 참고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징계 집행을 보겠습니다. 집행은 경징계든 중징계든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경징계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징계는 그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서 그 처분을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권자가 징계 의결 요구권자인 경우도 있겠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중징계도 당연히 본인이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은 시도청장 같은 경우는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할 수 있지만은 경정이나 총경은 경찰청장이 집행을 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처분을 제청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집행할 때는 의결이 난 그 의결서 사본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총경, 강정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하죠. 총경, 강정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속 경찰관이면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죠. 다른 데서 통지를 받으면은 30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30일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30일 더 의결을 요구한 경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15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소청을 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청이라는 것은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낀 대상자가 일종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죠. 30일 내에 해야 되고, 그 청구를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 감찰 규칙에 보면은
의무 위반했다는 민원 접수를 직접 받게 되면은 2개월 내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통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짧아지죠. 아무튼 그 통보를 받게 되면은 한 달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징계도 통지를 받으면은 30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30일이나 한 달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다 나오는 것이죠. 복잡하지만은 간단한 것이 대체로 다 30일입니다. 30일이고 소청 의결하는 경우만 60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만 15일이고 나머지는 30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일이 또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있겠죠. 또 이 15일이 기억이 안 나는 수도 있습니다. 60일이 기억이 안 나는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래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죠. 자, 징계라 그러면은 개는 닭을 의미합니다. 닭은 보통 그 삼계탕용으로 나가는 게 그 연계라 그러죠. 그래서 30일 딱 키운답니다. 징계는 30일 만에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장을 하는 경우는 60일까지 가죠. 그래서 30일을 안 키우고 60일을 키우면 닭도리탕으로 나갑니다. 닭도리탕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60을 키운 닭이 되겠습니다. 30 플러스 30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청은 60일이라고 했죠. 자, 소가 청을 합니다. 60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죠. 송아지 고기도 최소한 60일은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청이 나오면은 소는 최소한 60일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60일이 의결기간이다.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또 닭이라든가 이런 그 음식 재료를 장만한다 그러죠. 장만하는 것이 닭 잡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장만해서 장은 숫자법으로 10을 의미하고 만에서 미음은 5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만 이러면은 숫자법으로 15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징계를 할 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는 거, 또 감독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가지를 섞어 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보면은 과실이라든가 다른 법령으로 처벌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이 없을 때 당연히 뭐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겠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했다.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뭐 이런 경우 업무 매뉴얼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매뉴얼이 나오죠. 요게 그 감독자 부분에 들어가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매뉴얼은 감독자보다는 행위자한테 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매뉴얼이 나오면은 행위자 참작 사유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의무 위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하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감경을 해줘야겠죠. 또 원상 회복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감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간첩이라든가 또 중요 범인의 근간 공로가 있다. 공로가 있으니까 감경이나 면제를 해줘야겠죠.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또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대상자 공금 횡령을 했다거나 뭐 업무상 배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은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자,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발견을 해서 뭐 타당하게 조치를 했다면은 감독자로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감경을 해줄 만한 여지가 있겠죠. 또 그러한 행위가 감독자의 비번이라든가 휴가, 교육기간에 발생했다. 뭐 당연히 감경을 해줘야겠죠. 소강 업무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부임한 지 1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또 감독자가 감독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이 불가능한 부하직원, 정말 답답합니다. 교정이 불가능한 부하직원의 인사상 조치를 이미 상신이 했다. 그런 경우라면은 또 감경을 해줄 수가 있고 평소에 철저하게 교육을 많이 했다. 뭐 감독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은 감독 책임을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재징계 의결 요구, 처분권자는 소통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했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해라.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파면을 했는데 파면을 취소해라. 그런 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취소를 하고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임이라든가 강등 그렇게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러니까 징계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너무 높다 낮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무효 취소를 받았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감봉이나 견책이라면은 경징계죠. 경징계에 대해서 무효 취소해라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은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징계를 해달라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효 취소 받았으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감봉에 대해서 취소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견책이라도 받아라 하고 이제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그 결정이 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